네, 뭐 방금 보신 화면에 그 학생들은 저희 상담받고 대학과제를 통해서 이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화이팅! 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건축공학 교수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8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수학, 건축공학, 교수입니다. 희망대학은 세종대 건축공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 가천대 건축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단국대 건축공학과 DKU 인재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축공학 교수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너무 귀여운 고3 여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학생 건축공학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가끔 그 건축물들이 제대로 시공되지 못해서 생기는 사고들을 뉴스로 접했었는데 제가 만약 이쪽 진로를 택하면은 안정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흥미도 갖고 그래서 꿈으로 이어나가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네, 훌륭한 꿈을 꾸고 있는데요. 예. 자, 상담 시작해 볼게요. 오늘 상담은 김용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예, 진로에 대한 아주 그 접근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김용준 선생님, 우리 학생의 그 간단한 특징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 생기부하고 입시 자료를 보니까 원래 꿈이 수학교사였더라고요. 1, 2학년 때까지. 자,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는 이제 수학의 원리가 이제 건축에 활용된 것을 통해서 이제 건축공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건축과 교수 이제 이런 쪽을 꿈꾸게 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김용준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비교해 볼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30, 정시 경쟁력은 7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정시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대체로 이제 건축하면은 수시 쪽이 좀 많은데 이 학생이 건축 쪽인데 뭐 평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에 최저 기준을 맞추는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학생부의 그 비교과 활동을 보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시보다 정시가 좀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이제 탐구 영역 같은 경우 이제 이과 학생인데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의 성적이 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정시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교도 아마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3이다 보니까 이제 종합 전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이런 서류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꼭 쓰고 싶다면 그 학생부에서 보여주지 못한 걸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소서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으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논술 지원을 이제도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가장 큰 관건이 이제 최저겠죠. 수능 최저를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이 부분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아직 몇 번 더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신중하게 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시가 아무래도 가장 이제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희망대학으로 이제 문의하신 부분 중에 이제 그 전년도 합격생의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근접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정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점수로 이제 당락이 거의 결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 성적을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그래서 매일매일 본인이 실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런 부분의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 소재 이제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친구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라든가 입학 성적이 좀 높은 편인데 시간이 이제 3학년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학기나 이제 여름방학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준다면 이제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이제 입시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자연계열에서 이제 건축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 합격선이 좀 낮은 편입니다. 뭐 예.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성적은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좀 보완하셔가지고 성적을 좀 올린다면 학생이 희망하는 건축공학과 그 도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연계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적성 전형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근데 적성 전형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순수 적성이 아니라 이제 교과형 적성이라고 해가지고 수능하고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이제 다만 가장 큰 문제가 학생이 건축공학과를 희망하는데 건축공학과로 모집을 하는 대학이 적성 전형에서는 가천대가 그래도 대표적이고 다른 학교는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개 정도나 2개 정도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수학이 강한 학생이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그리고 이제 수능하고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시면은 적성 전형도 도전을 한번 해볼 만한데, 적성에서의 또 하나의 관건이 바로 국어입니다. 이제 국어에서 학생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문법 부분인데, 이 문법 부분은 별도의 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남은 시간 동안 좀 공부를 하시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문의를 좀 하신 부분이 논술 전형인데요. 제가 종합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 쪽을 사실은 더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2개를 쓴다 그러면.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아니면 최저가 없는 학교를 쓰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서 추후에 좀 결정을, 실제 수시를 쓸 때요, 그때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역시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나 모의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전형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논술 쪽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이제 학생부 종합하고 논술은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해보니까 같이 쓰지는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서류 준비하느라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뭐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공부를 못하면서 보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서 그 지원을 하게 되면은 소모적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공부의 리듬도 깨져가지고 정시도 사실은 또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모의고사 성적부터 볼까요? 예,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학생이 4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니까 한국사만 지금 6등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영역에서는 전부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도 4등급이고요. 3월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월도 국영수의 그 등급은 다 4등급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탐구 영역에서만 약간씩 등급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과 학생은 탐구 영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까지 만약에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성적 이상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노력을 좀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성적을 좀 자세히 보니까 영어 영역 백분위가 즉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보완이 좀 가장 시급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은 거의 4등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은 그 중간쯤에 이제 영역별로, 세부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과 잘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학생 같은 경우는 독서나 이제 문학 같은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도 듣기 말하기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기하고 쓰기 영역에서 정답률이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제 추론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한데, 모의고사 성적표 받을 때마다 이 부분의 변화 추이를 좀 보시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고로 제가 이과 담임을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수학이 안 되면 과탐이라도 잘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비중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학생들이 좀 수학 가형에 대한 미련을 또 이과 학생들은 잘 못 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먹혀들지는 않았는데, 이제 과탐만 잘해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또 짧은 시간 안에 수학보다는 좀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대학 진학을 좀 생각하고 있다면 과탐 영역을 확실하게 좀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준 선생님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이제 그런 바람이셨고요. 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교과 성적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니까 이제 점수가 좋은 순서대로
수학이 3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3.83등급, 영어가 4등급, 그리고 국어가 4.69등급으로 국어가 가장 낮습니다. 평균은 3.88등급이고요. 이제 아직 3학년 1학기가 남아 있어서 성적 향상의 기회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을 꼭 굳이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은 성적 향상의 추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실까요? 예, 이제 학기별 추이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는 4등급이었는데 5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수학을 좀 잘한 편이었는데 학년이 올라오면서 또 2등급에서 3.5등급으로 이렇게 하락이 됐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4등급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이를 보니까 이제 이과 학생들의 거의 공통된 특징 같습니다. 1학년 때보다 2학년 올라와서 내신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요. 아무래도 이제 계열이 나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지금 중간고사를 본 것 같은데 어디 중간고사가 다 끝났나요? 네. 그 중간고사를 어떻게 봤는지 좀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2학년 때랑 비슷하게 봤나요? 아니면 1학년 때랑 비슷하게 봤나요? 2학년 때랑요. 네. 이제 아직 그래도 기말고사 아직 한 번 더 남았으니까 네. 이제 3학년 1학기 그래도 1학년 때만큼 성적이 나와주면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예,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영준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맑음은 동아리 활동 있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비에는 수상 경력,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지금 좀 비교과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뭐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평가 좀 아울러 해주시죠. 예, 사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시 지도하면서 항상 좀 야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입시기 때문에 학생이 지금 제가 이제 생기부의 비교과 활동을 보니까 거의 기본적인 활동 정도만 했습니다. 전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 중에서도 그 동아리 활동이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율 동아리 활동을 좀 성실하게 해왔더라고요.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술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활동 위주로 거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2 때 학생회 이제 임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전형을 지원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의 홍보부장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발굴해서 그런 걸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이나 봉사나 진로나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보완할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실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관련 수상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도 고3 때 조금 1학기 남았으니까 이 부분이 보완이 가능하다면 실적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봉사 같은 경우는 지금 1, 2학년 때 학교 봉사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3학년 때 한다 그러면 좀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진로 활동 같은 경우나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교사에서 건축으로 장래희망을 바꿨으니까 최소한 그쪽에 관련된 직업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공 관련 도서 활동, 독서 활동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선생님께 들어봤고요.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희망대학 중에 선생님 예. 어디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희망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한 대학은 이제 세종대 건축공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하고 그다음에 가천대 건축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그리고 단국대 건축공학과의 이제 DKU 인재 전형인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볼 대학으로는 이지마의 가천대를 좀 진단해 봤습니다. 예, 가천대를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을 꼽아주셨는데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재까지 이제 성적 추이겠죠. 그래서 이제 비교과는 좀 부족하지만 교과 성적 추이가 전년도의 그 입시 결과하고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천대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학생 가천대에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가천대 건축공학과의 가천 프론티어 전형에서 이제 우리 학생의 진단 내용을 보면 이제 교과 준비도는 그래도 별점 3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합격생들의 결과 비교해 볼 때. 네. 근데 비교과 같은 경우는 별점 하나 정도밖에 지금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수능 최저가 대신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천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모집 요강과 함께 그 도전 가능성 좀 살펴주시죠. 예, 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가천대 건축공학과의 이제 가천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제 6명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계별 전형인데 이제 경쟁률을 보시면은 2015학년도에는 그때도 6명을 모집했는데 이제 약 10대 1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죠. 이때는 8.5대 1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단계별 전형인데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작년에 이제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았는데 올해는 이제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 50%와 2단계 성적 그 면접이죠. 이제 2단계에서는 면접 50과 1단계 성적 50을 합산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합니다. 이제 평가 방법을 보시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든 학교하고 비슷합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하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가천대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가 이제 이런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의 추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다른 학교보다는 독서하고 출결 활동을 상당히 중시를 하는데 학생 같은 경우 출결 상당히 좋습니다. 뭐 거의 개근에 가깝고 1학년 때 한 번 결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병 결석. 근데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전공 관련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전공 희망, 진로 희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바뀌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다면 아마 매력적인 학생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50%로 반영을 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 합격생들의 결과가 면접에서 순위가 대폭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1단계를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지만 이제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 방법은 15분 정도로 이제 3명 이상의 면접 평가위원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라든가 자기소개서에 있는 서류 진위를 좀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요. 입시 결과를 보면요, 3.6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합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예비 순위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니까 3번까지 이제 합격을 했는데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 합격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수능 최저가 없고 남은 기간 중에 조금 보완할 부분, 말씀드린 부분을 좀 보완을 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전형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그리고 과까지 다 똑같은데 전형만 다르네요.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가천대를 희망을 했으니까 이제 건축공학과의 이제 학생한테 가장 좀 유리한 전형 중에 하나가 적성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건축공학과를 이제 모집하는 학교가 가천대뿐인 것 같은데 그 모집 인원도 20명으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많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16명을 모집했는데 또 4명 늘었고요. 경쟁률은 2015학년도에는 약 14대 1 정도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대 1이 넘었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데 학생부 성적하고 그다음에 적성고사 성적을 가지고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학생부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다 보니까 그 큰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급 간의 차이가 없고 보통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성적으로는 이제 적성에 사실은 이제 올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적성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밑에 평가 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가 출제가 됩니다. 이제 영어가 출제되지 않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가천대는 영어를 출제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관건은 국어하고 수학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전년도 결과를 보면은 이제 50문항이 출제가 됐을 때 건축공학과의 경우에는 그 34.5개 정도를 맞은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 순위로 7번까지 충원 합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 등급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을 보면은 4등급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의 등급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의 준비 없이 이제 최근에 전형이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준비 없이 수능 공부하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모의 문제에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성 검사를 가천대만 보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적성 검사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제 다른 학교의 적성 검사 문제도 풀어보시면은 국어 공부나 수학 공부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선생님 또 다른 학교 추천해 주실 때가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은 1순위를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이제 가천대를 했는데 이제 2순위 대학도 사실은 매력적입니다. 학생이 지금 이제 교과 전형을 사실은 생각을 거의 안 했을 것 같은데 경기대학교에 보면은 플랜트 건축공학과라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종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3.6등급이었습니다. 이제
학생 같은 경우 지금 3.8등급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3학년 1학기 때 노력을 하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중치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근데 학생 같은 경우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국어 성적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그 성적을 아마 비율을 적용을 하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마 3.8등급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데 그 수능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의 등급합이 12등급 이내입니다. 탐구는 이제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학생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제 네. 한국사 같은 경우 이제 5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되니까 이 부분만 관리를 잘 하시면 예, 학생이 뭐 1지망이든 2지망이든 제가 추천해드리는 대학 중에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정말 매력적인 맞춤형입니다. 전형이었어요. 네, 경기대 수원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네. 우리 학생 이렇게 추천 전형까지 살펴봤는데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되게 많은 거 알게 돼서 좋았어요. 네, 오늘 상담한 내용 잘 정리해서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네, 오늘은 고2 그리고 고3 학생 이렇게 두 명의 학생과 상담을 나눠봤는데요. 뭐 목표 대학도 중요하지만 진로 방향 그리고 진학 방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정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예, 오늘 상담 중에 그 두 번째 학생 상담할 때 네. 우리 김영준 선생님이 교과 전형을 또 추천해 주시죠.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이 말도 많고 그다음에 논술도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교과를 놓칠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이 교과 전형은 넣어놓기만 하면은 특별히 뭐 그 이상의 어떤 더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준비할 그렇게 많이 사항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지원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과 전형도 좀 신경을 쓰셔라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영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한양대 교육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